조이대 사법부 헌정질서 훼손 국회와 국민들이 막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에 개입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주권자의 선택권을 흔들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리 뒤에 숨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사법부 수장을 향해 탄핵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9일 만에 끝난 날림 재판과 대선 개입 논란입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촉발한 결정적 도화선이었습니다. 수사와 공판 기록만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건이 배당된 지 불과 9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통상적인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깊이 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한 처사였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 한 사법 쿠데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대법관들의 수계 관행과 소부의 심판권을 건너뛴 채 대법원장 직권으로 판결을 서두른 것은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5개월간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다가 일방적으로 제청을 통보한 점입니다. 2026년 3월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은 무려 5개월 동안 미뤄졌습니다. 합당한 설명 없이 대법관 자리를 비워둔 채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상황에 처하고 탄핵 여론이 거세지자 8월 18일 노태학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와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은구 후임 김성수 부장판사 2명을 한꺼번에 기습 제청했습니다. 탄핵 위기를 피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더욱이 역대 사법부가 지켜온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제청권을 자의적인 방패로 삼아 감행한 일방 통보는 헌법기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저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에 공개된 탄핵 소추안, 초안의 6대 핵심 사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법한 사전 배당과 직권 남용 의혹입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기고 비공식 재판 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소부 심판권 침해와 절차 위반입니다. 대법관 다수의 동의와 내부 협의를 생략하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적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7만여 쪽의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수기하지 않고 날림으로 결론을 내려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상고심 본질의 일탈입니다. 법률심이어야 할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을 침범해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정치적 목적의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대선 직전 특정 시점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흔들려 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는 헌법 수호 의무 방기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을 수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헌정 파괴 세력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왜 법리를 떠나 조이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법 기술자들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나 재판의 재량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헌법적 의무이지 판사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성역이 아닙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의 존립이 흔들렸던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사법부 수장은 침묵하며 헌정 수호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심판관을 자처하며 주권자의 뜻을 왜곡하려 한다면 국민은 헌법 제65조가 부여한 탄핵이라는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법조 귀족 카르텔과 정관 예우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뿌리에는 폐쇄적인 관료주의와 정관 예우라는 부패 구조가 있습니다. 고액 수임료를 챙겨주는 정관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는 연구와 보도는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과 배당권을 독점해 법관들의 양심을 억누르는 구조, 그리고 선출직과 달리 국민의 통제나 평가를 전혀 받지 않는 구조가 사법부를 견제 없는 괴물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112명 국회의원의 서명과 지도부의 결단 필요성입니다. 이미 국회 공정사회 포럼을 중심으로 범여권 의원 112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하며 법적 발의 요건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이번 판결을 6만 쪽이 넘는 기록 검토를 팽개친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직무정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역풍 우려나 헌재 기각 리스크, 내란 청산, 전국 우선순위 같은 계산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사법권 남용을 견제할 국회의 헌법적 무기는 바로 탄핵입니다. 일곱 번째로 2025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했던 것과 달리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만을 내세워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협박 발언 같은 주관적 의견 표명을 객관적 허위사실로 단정해 죄형법 정주의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를 정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명확히 내놓지 않아 사법적 혼란을 키웠습니다. 여덟 번째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제언입니다. 문 전 대행은 분노가 개혁의 동력은 될 수 있어도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오류는 휴먼 에러로 다루어야 하며 성급한 제도 개편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과 재판소 원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사심제로 작동해 재판 지연과 국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도 재판 지연과 불투명성을 개선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쿠데타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정당성을 얻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사법 권력은 반드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헌법의 원칙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